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공중보건학 정말 자주 나오는 중요 키워드만 이 영상에 담았어요. 급하신 분은 이 영상 먼저 보고 가세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요. 좋아요 누르면 합격.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음이 급하잖아요. 모자보건 사업이 중요한 이유? 다음 세대 인구 자질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적인 건강관리, 질병 예방 사업의 효과가 크다. 전체 인구의 다수다. 3분의 2다. 절반이다. 50%다. 60%다. 70%다. 다 맞죠? 임신, 분만, 산육 시 일어날 사망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모자보건 사업이 중요하다. 영아 사망률, 만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 수가 있다. 0에서 1세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건지표가 0 아니다. 그래서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한 평가지수이다. 수질 검사, 대장균은 없어야 한다. 얼마에? 100cc에. 일반 세균은 있어도 된다. 얼마에? 1cc에 100마리까지는 괜찮다. 이거 맨날 바꿔서 나오잖아요. 대장균은 없어야 한다. 100cc에. 이것만 외우세요. 보건교육 평가하는데 요거 보건간호학 들어갔습니다. 전, 중, 후. 전에는 진단평가, 중간에는 형성평가, 마지막에는 총괄평가예요. 이거 꼭 국가고시 나오잖아요. 사회보장제도,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 속한다. 이 문제 계속 나옵니다. 의료급여, 의료보호 똑같은 말이에요. 공공부조에 속한다. 그럼 공공부조는 뭐야? 사회보장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 사회보험은 우리가 내고 있는 국산 건고노, 강제적으로 돈 내고 있는 국산 건고노이다. 공공부조는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빈곤층만 하는 것입니다. 빈곤층, 가난한 사람, 빈민층 다 말이 돼요. 이 사람들에게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또는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등을 제공해준다. 이 중에서 의료급여, 의료보호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사회보험도 있고 공공부조도 있고 사회서비스도 있는데 공공부조는 빈민층의 객체예요. 특정인, 노인, 장애인, 아동, 조선가정 이런 것만 사회서비스이다. 특정인 하면은 사회서비스고요. 빈곤층, 빈민층 하면은 공공부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산 건고노는 전 국민이 해당되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의료급여가 뭐라고요? 공공부조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었는데 A형 간염, 먹어서 걸립니다. 소화기계 질환이에요. 식기를 같이 쓰지 않는다. 끓이고 씻어요? 씻고 끓여요? 일단 끓인 후 씻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냥 설거지 먼저 하면 감염되니까 일단 팔팔 끓여 지저분해도 그리고 나서 씻어라 이거예요. 폐결핵의 감염 경로는 공기 감염이다.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계획하고 시행하고 중단할 수 있는 사람 누구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다. 불소 농도 조절을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한다 이거예요. 또는입니다. 이 사람이 해도 되고 또는 요 사람이 해도 되고 또는 둘 다 해도 된다. 저단백식이 우리 교재의 간신사 3개죠. 간성혼수, 만성신부정 또는 그냥 신부전, 사구체 신염 환자이다. 간성혼수는 암모니아가 차기 때문에 저단백식이 합니다. 만성신부전 환자 역시도 단백뇨 나오고 있고요.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 난다고 했잖아요. 저단백식이 할 수 있다. 사구체 신염 환자의 70%가 만성 신부전으로 간다. 사구체 신염도 저단백 시기가 갈 수가 있다. 고지방 먹였던 거 뭐 있었죠? 우리 교재에 하나밖에 없어요. 위절제 환자, 덤핑 신드롬, 급속 이동 증후군만 소화가 너무 금방 돼서 오줌똥을 줄줄 싸니까 소화가 더딘 지방을 먹어라입니다.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문제점, 이원화되어 있다.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에 중앙 하면은 무조건 보건복지부가 가요. 업무를 담당하면은 중앙 보건복지부고요. 사람과 인력을 담당한다, 사람과 돈을 담당한다 하면 행정안전부가 갑니다. 이거는 지방보건조직이에요. 지방보건조직은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서울에 있어도 이걸 보건조직상으로는 지방보건조직인 거예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지방보건조직이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중앙 하면은 보건복지부 가시고요. 지방 하면은 보건소 가셔야 됩니다. 인력을 설정하고 예산을 설정한다. 사람과 돈을 관리한다 하면은 행정안전부고 이거는 지방보건조직이에요. 업무를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예요. 중앙입니다. 아시겠죠? 사회보장제도 3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다. 빈민층, 빈곤층 하면은 공공부조, 의료급여, 의료보호 가고요. 특정인 하면은 특정인에게 가는 사회서비스다 이거예요. 국산, 건고노, 사회보험 5가지. 우리 회사 다니면 4대 보험 그냥 강제로 띱니다. 말은 4대 보험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5대 보험이에요. 왜? 국산, 건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4대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노인장기 요양보험 우리 어떻게 내? 우리 몰랐죠.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보세요. 거기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해서 한 10
2점 몇 프로 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가 포함돼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요, 강제적인 가입 방식이에요. 그냥 무조건 회사 다니거나 지역 가입자라도 다 뛰어가니까요. 보험료의 차등부가 혜택은 균등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월급에 따라서, 수익에 따라서 또는 재산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집이 몇 채 있는 사람은 보험료 엄청 많이 나와요. 그쵸? 하지만 혜택은 균등하다는 거. 왜 그래?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라는 거예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돈 조금 내는 사람까지 조금 커버해서 그 모든 소득을 재분배한다.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 공동의 연대 책임을 통한 사회적인 보장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더 많이 낸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둘밖에 없습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은 직장에서 내고요. 백수이신 분들은 지역으로 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3자 지불제도. 보험자가 누구예요? 보험자는 공단이에요. 가입자는요? 우리예요,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면 한 20% 내잖아요. 4, 5천원? 원래 병원문이 2만 원이 넘어요. 그럼 나머지 누가 내냐? 80%. 그걸 바로 건강보험공단이 낸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돈 받아갔으니까. 그래서 제3자가 내준다. 제3자 지불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20%예요. 일반적인 외래나 입원 환자는 20%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으로 가면은요,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20%예요. 15%는요, 재가급여, 재가 서비스 받을 때, 20%는 시설급여, 요양원 갈 때입니다. 아시겠죠?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 속한다. 이거는 여러분 필수로 아셔야 돼요. 의료급여가 뭐야? 공공부조라는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의료급여가 있어. 혼자서 애 키우는 분들 뭐라 그러죠? 그런 분들은 병원 가면 한 1,000원밖에 안 내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의료급여,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다는 거, 빈곤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이면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병상이 100에서 300개까지는 7개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되고요. 300개부터 499개까지는 9개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됩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병상수가 500개예요. 그리고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 전문의는 다 있어야 되고요.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누구예요? 의사와 간호사예요. 이 의사를 세분화하면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되는 거고요. 간호사는 간호사와 조산사. 조산사 역시 간호사 출신인데 국가고시 봐서 붙으면 조산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밖에 없다. 사산진단서 누가 뜰 수 있죠? 사조의 한 이렇게 외우자고요. 사조의 한 조산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가 빠지는 게 사산진단서입니다. 사산진단서는 사람이 살고 죽고가 아니라요.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죽은 게 사산이에요. 사람이 죽은 게 사산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이거는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이거에는 의사급이 다 들어가요.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하지만 아기가 뱃속에서 죽었을 때는 치과 의사가 빠지고 조산사가 들어간다는 거. MMR, 홍유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입니다. 디파백,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이래요.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결핵 환자, 음성이면 BCG 예방접종 맞아야겠죠? 양성이면요? 직접 엑스레이 찍는다. 요렇게 우리 교재에 나오죠.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고 객담 검사가 양성이면 거의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환자다. 뭐가 양성이고 뭐가 음성이면 잠복이었죠?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이게 결핵 감염 검사 아닙니까? PPD 테스트 아니겠어요? 여기서도 양성 나왔는데 결핵균 검사는 확실하게 음성이 나왔어. 그럼 잠복되어 있겠구나. 누구한테 옮기는 것도 문제고 내가 걸리는 것도 문제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결핵약을 복용하는 게 잠복 결핵 감염자입니다. 아시겠죠? 또 결핵 의사 환자는 뭐예요? 결핵은 해당돼요. 임상학적으로, 엑스레이선적으로, 방사선학적으로 다 결핵인데 균 검사에서 확인이 안 됐어요. 음성이다 꼭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음성이어서가 아니고요. 6에서 8주 정도 우리가 배양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확인 중인 경우도 있잖아요. 거의 다 결핵으로 보이는데 확실시 되진 않았어. 그게 바로 의사 환자입니다. 그냥 시험적으로만 보면요. 양성이다, 음성이다 하면 뭐라고요? 그러면 잠복으로 가세요. 잠복으로. 아시겠죠? 근데 뭐에는 해당되고 뭐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면 의사 환자로 가시면 그냥 답이 무조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너무 중요하죠? 요번에 이거 나올 타이밍입니다. 한번 쉬었거든요. 강제적이다. 보험료는 차등부가 한다. 다르게 낸다. 혜택은 균등하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밖에 없다. 제3자 지불제도로서 공단에서 나머지를 내준다. 본인 부담금은 20%이다. 재가 서비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맞춰보세요. 일정 시간 동안 가서 받는 거 주야간 보호, 일정 기간 동안 받는 거 단기 보호죠.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 가는 거 방문 간호입니다. 이 정도만 하세요. 방문 간호의 목적 스스로 관리해라 이거죠. 고혈압 관리, 저염 저지방 너무 중요하다. 영아 사망률, 그 나라의 보건 지표, 보건 수준을 반영한다. 다음 세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영아 사망률은 맨날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모자보건 대상의 범위, 모는 뭐고 자는 뭐야. 모는 엄마죠. 임산부 또는 아기 낳고 6개월 이내 되고요. 가임기 여성 다 됩니다. 15에서 49세 아닙니까? 거의 뭐 많이 된다. 자는요. 원래는 영유아라고 하면 3세까지인데 모자보건에서는 6년 미만. 그래서 1에서 한 5세까지 본다. 예를 들어서 보기에 7세, 8세다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왜? 6년 미만이니까. 아시겠죠? 6년 미만의 모든 영유아 미수가 선천적 이상화까지 다 된다. 여기서 생후 28일 이내이다 하면 뭐예요? 신생아이다. 이것까지 나왔었어요. 영아는 0에서 1세. 유아는요? 1에서 3세. 모자보건상에서의 자는요? 6년이다. 6년. 한 5세까지. 6세가 보기에 나오더라도 틀린 거는 아니다. 그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걸 고르세요. 열중증 거의 매번 나오거나 2번 한 번 나옵니다. 열사병,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져서 땀이 안 나와요. 체온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뇌 기능이 장애되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게 열사병이에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옷 벗겨요. 시원한 곳에 가요. 얼음물 먹여요. 똥구멍으로 시원하게 관장해요. IV로 체온 내려요. 열피로 열허탈, 순환기계가 이상이 오는 거예요. 순환기계가 이상이 오면 우리 쇼크 자세 취해야 되는 거죠. 강심제를 투여합니다. 열경련은요.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체내에 염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먹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열사병과 열경련이 국가고시에 나왔었다. 이산화탄소는 실내 오염의 지표예요. 대기 오염의 지표이다 하면 땡. CO2는 실내 오염의 지표다. 왜? 창문 열어서 환기하면 되니까. 군집독이 올 수가 있다. 온실 효과의 원인이다. 독소용 식중독 3가지, 보웰포, 독보웰포 이렇게 기억하세요. 보톨리뉴스, 통조림 먹고 걸렸어. 보톨리뉴스죠. 웰치균, 흙에 많습니다. 포도상 구균, 독소용 식중독은 3가지이다. 맨날 포도상 구균만 외웠었는데 포도상 구균이 장독소냐 세균성 식중독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장독소입니다. 독소용 식중독이라서 장독소이다. DO, 용존산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이죠. 이게 많으면 깨끗한 물이에요. 그쵸? 깨끗한 물은 용존산소량이 높다. 요거랑 반대되는 거 BOD, C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얘네가 많으면은 더러운 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용존산소가 많으면 깨끗한 물, 얘네가 많으면은 더러운 물이다. 용존산소가 적으면은 더러운 물이죠? BOD, COD가 많으면요? 마찬가지로 더러운 물이에요. 항상 요것도 나온다. 대장균, 음료수의 오염의 지표이다. 분변 오염의 지표이다. 왜? 대장균은 똥균입니다. 학문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100cc 안에 한 마리도 없어야 된다. 메틸순, 미나마타병이에요. 납하면은 뭐가 있어요? 혈액에 관련된 거, 뭐 빈혈, 그리고 페인트, 인쇄공 이런 사람들이 다 납중독이다. 소각 처리, 태우는 거죠. 이게 가장 좋아요. 위생적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리법이다. 왜? 가장 간편하니까 위생적이고 부피도 적고 하지만 돈이 많이 든대요. 소각장을 만들려고. 매리법은 뭐 그냥 간편은 하지만 부피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장단점이 있다. 장염 비브리오균, 어패류 먹고 걸렸어. 식중독이야. 장염 비브리오균이에요. 이거 하반기 국시에 나왔었고요. 포도상 구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 유통기한이 진한 케이크 먹고 걸렸다. 포도 케이크 하면 포도상 구균이죠. 잠복기가 가장 짧아서 학교에서 걸렸다, 군대에서 걸렸다 하면은 포도상 구균을 의심하면 되겠습니다. 살모넬라, 돼지고기 삶아 먹어. 돼지고기 덜 익혔을 때 걸리는 식중독 살모넬라예요. 익혀서 먹으면 됩니다. 보톨리뉴스 통조림 먹고 걸렸어. 보톨리뉴스 균이에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할 때 보가 보톨리뉴스죠. 1급 감염병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사망해요. 보건소의 금연 프로그램 단계. 정말 국가고시 잘 나오지 않습니까? 맨날 헷갈려요. 한 달 이내로 끊겠다. 마음의 준비를 한 게 준비 단계예요. 만약에 2달 이내로 끊겠다 하면 준비 단계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그냥 마음속에 계획만 한 계획 단계입니다. Are you ready? 한 달 이내에 Are you ready? 하면은 준비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이미 행동했어. 담배 끊었어. 행동 단계죠. 6개월이 넘었어. 유지 단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금단 증상 대처법을 설명하는 단계는 담배를 끊었겠죠. 행동했겠죠. 행동 단계예요. 오케이?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될 수 없는 사람. 이거 맨날 나옵니다. 의료복구에 진짜 맨날 나와요.
PP,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된 사람, 돈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또 복권 된 사람은 되는 거예요. 해당 정신질환자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이나 그 배우자 안 돼요. 왜? 정신질환자를 금전적으로 이상하게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 없는 사람, 또 이런 소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안 된다. 미성년자,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행방불명자, 행방이 불명해요. 기타, 보호 의무자를 이행할 수 없는 어떠한 요건들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되고요. 고령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 된 사람 된다. 맨날 요 2개밖에 더 나옵니까? 산정관리 횟수, 이거 진짜 맨날 나오는 키워드 아니겠어요? 임신 7개월 이내. 여러분,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7, 8개월 요렇게 했었던 강의가 있었는데 7개월까지는요, 한 달에 한 번. 8, 9개월까지는요, 한 달에 2번. 마지막 9, 10개월까지는요, 매주니까 한 달에 4번이에요. 아시겠죠? 7, 8, 9, 9, 1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맨날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임신 37주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몇 번 가요? 4, 9, 36. 9개월 넘었죠? 요거네요. 일주일마다 가는 거네요. 그 개월수로 나오잖아요. 그쵸? 조현병, 환자가 불안하고 헛것을 본다. 이건 2019년에 나왔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거. 제가 시험 본 2020년 상반기에 뭐 나왔어요? 해리가 나왔어요. 해리, 인격장애. 요렇게 좀 뜬금없는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국가고시는 내가 아는 거에서 100%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모르겠는 거, 공부 잘하시는 분은 5개 정도 모르는 거 나오고요. 공부 잘 못하시는 분은 10개에서 13개, 15개까지 나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60점은 넘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모르는 거 찍어서 다 틀리는 건 아닙니다. 조현병, 해리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키워드 나온다고 당하지 마세요. 가정방문의 우선순위는 뭐라고 했어요? 비전염성 먼저라고 했죠. 그래서 방문 비전, 텔레비전 방문해서 고쳐주세요. 이렇게도 외웠고요. 간호사업은요? 영감간호. 영유아와 감염병 먼저이다. 메리법,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메리법이다. 묻어버린다. 소각법이 가장 좋지만 안 하고 있다. 퇴비법, 분뇨를 혼합한다.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맨날 나오죠? 뒤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의료법규에서 이 부분을 모를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한 2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1급이 나왔었고 3급이 나왔었습니다. 사실 요번에 2급 차례 아닐까 기대해 보겠는데요. 전파 가능성 하면 2급이고요. 여러분, 결핵, 홍역, A형 간염, 성홍열 정도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뜬금없이 모르겠는 거 나올 수 있거든요. 먹어서 걸리는 소화기계 질환이 2급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콜레라, 장테푸스,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이거 다 먹어서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다 2급이라는 거, 요 정도 알고 가셔요. 그리고 MMR 있죠, 홍유풍. 요게 2급입니다. 아시겠죠? 3급에는 쥐새끼, 발발증, 신발발증 기억하시죠?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말로 유행성 출혈열, 발발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 모기 기억하시죠? 일본 내염, 말라리아, 황지열, 황열, 지카바이러스, 댕기열. 여기에 Q열, 또 무슨 열자 들어가는 거 다 3급이에요. 아시겠죠? 성홍열만 열자 들어가도 2급이고 나머지 열자 들어가는 건 다 3급이라는 거. 4급 한번 볼게요. 매독, 성병류, 기생충, 항문 가려워, 똥구멍 가려워, 요충, 이거 다 4급이고요. 인플루엔자, 그냥 독감은 4급이고 신종 인플루엔자만 1급이에요. 아시겠죠? 병원 감염증, 병원에서 걸리는 거 이거 뭐라고 해요? 다제 내성균이라고 하잖아요. 다제 내성균. 많은 약을 먹어가지고 내성이 생겼다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가기 전에 마장갑 껴라, 마스크 장갑 가운. 나오기 전에 싹 다 벗고 손까지 씻고 나와라.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항상 들어가기 전에 싹 다 해라. 나오기 전에 싹 다 벗고 씻어라. 다제 내성균은 뭐예요? 많은 약 먹어서 내성 생겼다. 그래서 병원에서 걸리는 모든 감염증이 거의 다 4급으로 간다. 오케이. 1급은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탕크, 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톨리늄 독소 통조림 먹고 걸렸다. 1급이었죠?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 뭐예요? 새로 나온 감염병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 1급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다 그러면은 1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종 인플루엔자 1급, 그냥 인플루엔자 독감은요? 4급이에요. 독감 얼마에 한번 예방접종 맞아요? 1년마다 맞습니다.
계속 감시 나오면 뭐예요? 3급이죠. 계속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건 CCTV 느낌이야. A, B, C, 1, 2, 3. 그래서 3급이다. 이렇게 제가 어거지로 그냥 끼워 맞춰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인능, 백토기능, 모자수, 홍자능 다 외우셨죠? 요것만 아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도 다 못 외우시기 때문에 그 이외 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기가 사실 좀 어려웠어요. 면역 부분은요. 일단 이렇게 맞추세요. 예방접종 맞고 생긴 면역은 예인능, 인공능동이다. 모체로부터 받은 면역은 모자수, 자연수동이다. 홍역 앓고 나서 자연적으로 생겼어, 홍자능이다.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신 톡소이드는 백톡인능, 인공능동이다. 이것과 인공수동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여러분 요걸 제가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그런지. 머리 아프신 분들은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예인능, 예방접종 맞고 생겼어? 인공능동이다. 또는 코로나 예방접종 맞았어? 그러면 그것도 코인능, 인공능동 되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를 앓고 난 후 자연적으로 생겼어? 그러면 그건 코자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연적으로 아파서 생긴 거, 아파서 앓고 나서 생긴 거는 자연능동, 자능이다. 예방접종 맞았다? 그러면 인공능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홍역 예방접종 맞고 면역 생겼어. 그럼 뭐예요? 그거는 홍인능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백신 톡소이드 맞으면 인공능동이었잖아요. 그런데 혈청 감마 글로불린 맞으면 인공능동이 아니라 인공수동이래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항체 자체를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주사를 하면은 그거는 수동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항원을 집어넣는 건 능동입니다. 우리는 항원과 항체의 차이를 잘 모르잖아요. 항원을 집어넣어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게 하는 건데 항체 자체를 넣어주는 게 바로 인공수동이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항체를 그냥 직방으로 넣어줄까요?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데 아기가 예방접종을 안 맞았어. 그러면 항체를 빨리 집어넣어줘야 이 병에 걸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어넣는 항체들이 4가지밖에 없습니다. 항독소, 감마글로불린, 면역혈청, 회복기 혈청. 이걸 굳이 초성을 따자고 한다면요. 항감, 면회, 인수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항감 왜 불러? 항감, 면회, 인수. 여러분 이거 외우실 수 있나요? 인공수동 4가지가 있다. 항감, 면회. 영감, 면회가 아니고 항감, 면회. 인공수동은 4가지가 있다. 항감, 면회. 항체에는 항독소, 감마글로불린, 면역혈청, 회복기 혈청. 이거는 인수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다 맞출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 요거 4개에다가 항감, 면회, 인수까지 아시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까지 하시면 너무 머리 아프셔서 요 선에서 사실 국가고시가 다 나와요. 그런데 요거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비교합니다. 항감, 면회, 인수까지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아시겠죠? 예인능, 백토기능, 모자수, 홍자능, 항감, 면회, 인수. 아시겠죠? 항감, 면회는 인수이다. 그래서 시험지에서 항독소다, 감마글로불린이다, 면역혈청이다, 회복기혈청이다 하면은 인공수동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회복기 환자에게 혈청 감마글로불린을 투여하고 생겼다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항감, 면회. 이 감자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공수동이다 이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할게요. 예인능, 백토기능, 모자수, 홍자능, 항감, 면회, 인수. 결핵 환자 누구에게 신고하는가? 결핵 환자는요. 관할 보건소장 또는 청장에게 신고를 해요. 결핵 전염의 우려가 있어. 이거 누가 격리 명령하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격리돼 있어. 가족 뭐 먹고 살아요? 이 생활보호조치 신청할 사람도 이 격리 명령을 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 전염병 환자 업무에 종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옮기니까 일하지 마세요. 잡 스탑. 잡을 스탑해라. 잡 스탑 하면은 이 앞에가 달라져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똑같은데 이 시도지사라는 말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 사실은 시도지사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여러분 시장과 도지사가 시도지사잖아요. 시장은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이 광역시가 바로 이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 세종시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장을 우리가 그냥 시장이라고 안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세종시의 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도지사도요.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이런 도인데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예요. 제주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종시의 시장이 이 특별자치시장이고요.
제주도의 도지사가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도지사는 똑같은 의미인데 세종시냐 제주도냐 그래서 말이 바뀌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걸 알고 한번 보면요. 보건소장 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시군구 관할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감염병 환자는 소속된 의사가 의료기관의 병원장에게 신고한다. 병원장은 보건소장이나 청장에게 신고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위에는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시장과 도지사를 더한 거예요. 세종시는 특별자치시, 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라는 말이 시도지사 말고도 있다는 거. 그 위에 청장 있고 청장 위에 장관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은요 100병상 이상이라고 했죠. 수술기록 10년간 보존한다. 10년간 보존해야 되는 거 뭐 있죠? 진료기록부, 수술기록부, 예방접종기록, 혈액관리기록 이런 거 있어요. 그 밖에 다 5년입니다. 직원들이 보관하는 거요. 처방전은요 2년이었어요. 진단서는요 3년이에요. 활동성 결핵 환자 음압 격리가 필요하다. 여러분 정신건강증진법에서요. 응급입원 의료기관장이 3일 이내 동안 왜 조현병 환자 길거리에서 칼부림하고 있어. 그러면 경찰관하고 의사가 3일 동안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 이거 기억나시죠? 결핵 입원 명령 누가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업무 종사 일하는 거 잡스탑 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일한데 그 앞에가 시도지사가 아니라 바뀐다. 뭐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걸로 바뀐다는 거. 영유아 구강보건계획은요? 매년 합니다. 웬만한 계획 다 5년인데 구강실태조사 9실삼 3년마다 한다. 이거 나왔으니까 뭐 나와요 또 모르죠. 혈평이 나올 수 있죠. 혈액정기평가 2년이다. 혈평이. 부적격 혈액 누구한테 보고해요?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 피는요 매매가 금지돼요. 우리 헌혈 있죠? 매매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헌혈증 양도는 할 수 있다. 지금 RH 마이너스 피 부족하다. RH 마이너스 피 부족하다 방송 나오면 사람들이 막 헌혈증 보내잖아요. 이게 양도하는 겁니다. 체열 전에 실시할 건강진단 바이탈제입니다. 체중제요. 환자 비밀 누설은 33이에요. 그런데 혈액관리법에서요. 체열 금지 대상자 있잖아요. 뭐 있어요? ABC, TB, ALT 있지 않습니까? 에이즈피, B형간염피, C형간염피, 백혈병피, 매독피, 감기능 검사에서 좀 탈락한 피 이런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명부를 봤어요. 야 연예인 누구 봤는데 오늘 피 보니까 에이즈 피더라. 이거 이렇게 누설하면은 벌금이 2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환자 자체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33이고요. 이 부적격한 피에 대해서만 혈액관리법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은 2다. 비교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환자 비밀 누설은 33이 아니라 이 체열 금지 대상자 피에 대해서 얘기한 건 2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산부인과 갔어요. 선생님 저희 애기 지금 6개월인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유 산모님 죄송합니다. 저 그거 태아성감별 하면은요 벌금이 2,000이에요. 8개월 이후부터만 알려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웬만한 거부 다 11이에요. 다 거부했어. 격리 거부했어. 코로나 격리 거부했어. 치료 거부했어. 다 11인데 역학조사 거부하면은 더 죄가 크다. 2천만 원이다. 정신질환자 노동강요했어. 3천이에요. 장발장한테 일 시켰어. 3천입니다. 물론 장발장이 정신질환자는 아니지만 감옥에서 일 시켰어. 3천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유기했어. 이것 좀 세지 않습니까? 55예요. 55. 폭행하거나 가혹행위했어. 55입니다. 55가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33이나 뭐 11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노동강요했어. 그리고 환자 비밀 누설했어. 33이라는 거. 웬만한 거부, 치료 거부 다 1인데 역학조사 거부는 벌이 세서 2천이라는 거. 유소년이 많어. 피라미드형이죠. 노인이 많어. 항아리형이죠. 둘이 같아. 종형이죠. 돈 버는 인구가 많아. 별형이죠. 돈 버는 인구가 적어. 표주박형, 농촌형, 호로형입니다. 장기 요양급여의 내용,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시설급여, 시설 가서 받는 거. 재가급여의 6가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이다. 일정 시간 동안 간다, 주야간보호. 일정 기간 간다, 단기보호. 뭐 9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해주는 거 방문간호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9명 이내이다 하면은 뭐예요? 공생이죠? 공동생활가정. 그래서 그룹홈이라고 하죠. 10명 이상이다 하면은 요양시설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비교해서 또 문제 나왔었으니까요.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 문제 틀리시는 분은 정말 양심도 없어요. 제가 진짜 10번 이상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 산전간호 1차예요. 금연교육 1차예요. 건강검진 2차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전국시에 나왔어요. 재활 3차입니다. 뭐 치매 환자의 검진, 그러면 조기 검진이면 2차예요. 그쵸? 또 당뇨병 환자의 식이요법 하면은 2차죠. 그냥 식습관의 개선이라 하면은 1차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에릭슨 맨날 나오잖아요. 한 번 정도 안 나옵니다. 3번 나오면 한 번은 안 나오고 요런 패턴이에요. 영아기 여태까지 나왔고 유아기 또 청소년기 노년기가 나왔어요. 제가 시험 봤을 때 통합감이 나왔었습니다. 영아기 영신 신뢰감 대 불신감, 유자 자율성 대 수치감, 똥오줌 못 가려서 수치감이 인다 이 얘기예요. 대변은 12에서 18개월에 가리자. 대천문도 이때 다친다고 했어요. 소변은 느리다고 했습니다. 이때 가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못 가리니까 수치감이 온다. 또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돈, 노년기에는 통합감 대 절망감. 뭔가 생산적으로 하고 싶지만 침체돼 자꾸 안 돼. 4060 귀간주 구독자들 4060이 제일 많아요. 아시죠? 4060 생산성 대 침체성. 마음이 침체되면 안 되겠죠. 근면에 학교 다닙니다. 학교 갔더니 우리 아빠만 백수예요. 열등감 느낄 수 있겠다. 초딩입니다. 초딩.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차분하게 문제 푸시고요. 기간조와 함께 합격 가자. 좋아요 누르면 합격.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간조에 있습니다.